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김수영의 멈추지마 다시 꿈부터 써봐 라는 책을 읽고 다시 꿈을 수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나갈 어라이언 히프제 박서영, 박슬기, 박신영, 박유진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이 책을 읽고 다시 각자의 꿈을 쓴 후에 앞으로의 저희들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직업 혹은 장래 희망을 생각하는 반면에 여기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이 모두 꿈이라고 당당히 외치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 팀명도 여기서 나온 건데요. 어라이언 히프제는 치마를 입고 화살을 쏘는 여성들이라는 뜻으로 누구보다 당당하고 자신있게 살아가는 김수영 씨와 저희들의 미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멈추지마 다시 꿈부터 써봐는 김수영 씨가 힘들던 삶을 딛고 다시 꿈부터 쓰면서 지금 현재 상당 부분을 이루었고 나머지를 이루어가는 과정과 함께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꿈을 꾸고 있을 독자들에게 그 꿈을 쓰고 실천해보라고 독려하는 내용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김수영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미스 초밥왕 내기, 살사킨으로 무대 위에 서기, 철인 경기 도전하기 등 다소 독특하고 화려한 꿈을 가진 그녀를 소개하겠습니다. 앞에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김수영 씨의 파란만장한 삶을 잠시 소개드리자면 그녀의 불행은 어릴 적 아버지 사업의 실패로부터 시작됩니다. 집안의 가세가 기울어 도시에서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되고 화장실과 부엌조차 없는 집에서 살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되죠. 여러분, 화장실과 부엌이 없는 집이라니 상상이 되시나요? 저는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그러한 상황에서 그녀는 사춘기를 이기지 못하고 많은 방황과 가출을 일삼다가 우연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전쟁 기사를 읽게 되고 신문기자라는 꿈을 갖게 됩니다. 물론 힘들었지만 엄청나게 노력한 끝에 도전 골든벨 실업계 최초 1등에서부터 연세대학교에 입학, 수많은 다국적 기업들을 거치며 그녀의 인생은 이대로 행복하기만 할 것 같았습니다. 그치만 사람 일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그녀는 어느 날 갑작스레 암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때 그녀는 죽더라도 살아있는 동안에 하고 싶은 일들을 써보자 하는 마음에서 지금은 83개로 늘어난 73개의 꿈을 쓰게 됩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암을 극복해냈고 여전히 그녀의 꿈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저는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작 등 모험을 하는 것에 대해 겁을 내고 무서워했습니다. 예를 들면 강동 같은 멋진 남자친구를 사귀어야지 하고 마음을 먹어도 막상 멋진 남자가 지나가면 말 한마디조차 걸어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하는 것이 당연히 두렵고 떨리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전을 포기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일단 되던 안 되던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자 라는 마음에 저도 그녀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꿈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기 띄운 목록들은 물론 일부만을 공개한 건데요. 설마 되겠어? 하는 의구심이 드는 일부터 이런 사소한 것도 꿈인가 싶은 것까지 하나하나 다 써내려가면서 제3의 바램들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겼습니다. 이 의욕을 잃지 않고 이제는 멋진 남자친구를 사귀어보겠습니다. 앞서 김수영 씨의 우여곡절 스토리를 들어보셨습니다. 저는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지금 내 꿈을 위해 뭘 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이렇게 길고 험난했던 여정 끝에 그녀가 이뤄낸 직업들에는 베스트셀러 작가, 기자, 뮤지컬 배우 등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 직업을 가질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저는 이전에 한 가지 직업만 가질 수 있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직업들 중 한 가지 일만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제겐 결국 흥미로운 일은 아니었지만 잘난 것 하나 없는 제가 어떻게 이런 많은 일을 해내겠냐며 단념하던 중 이 책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김수영 씨는 어떠한 직업을 갖기 위함이 아닌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레 그에 해당하는 직업까지 얻게 된 것인데요. 따라서 그녀는 다른 사람들 앞에 서서 본인을 소개할 때 자신의 특정 직업, 예를 들어 저는 작가 김수현입니다 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구별을 무대로 83가지의 꿈을 이뤄나가는 쾌락주의자 유목민이라고 소개하죠. 저도 그런 그녀를 보고 어쩌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자신감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도 저처럼 꿈을 감추고 포기하고 없애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책을 읽고 혹은 제 이야기를 통해서 용기를 내어 여러분들의 꿈을 마음껏 펼쳐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아는 분의 추천으로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희 부모님은 제게 칭찬에 인색하셨고 초등학교 때와는 달리 어느새 중턱으로 내려온 성적은 저를 그 어떤 일에도 자신감을 가질 수 없게 했습니다. 하루하루 이어졌던 삶은 무기건조했고 학교에 가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고 아침이 오는 것이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그때 어쩌면 기적적으로 이 책을 만났습니다. 어릴 적 문제아에 뭐 하나 특별할 것 없었던 김수영 씨는 마치 당시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고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책을 읽고 그걸 실천해봤던 기억이 그때까진 없었는데 처음으로 저도 꿈이라는 것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꿈을 쓰려는데 더욱 비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5개 이상 쓰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 책의 내용이 100% 신뢰가 가지는 않았습니다. 뭐랄까, 이 사람은 저랑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과 딜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제 꿈리스트 첫 번째를 이루면 이 책의 내용대로 해보겠다고요. 여러분, 그게 뭐였을까요? 제가 김수영 씨를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저는 일단 김수영 씨를 만나기 위해서 그녀의 강연 정보를 모았지만 아쉽게도 대구에는 오시지를 않았습니다. 우연히 전주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께 부탁을 드렸더니 너는 왜 겉멋만 들었냐? 공부나 더 열심히 해라 는 말을 들었습니다. 역시 안 되나 보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타이밍 좋게 그녀의 3번째 책 드림 레시피가 나왔고 저는 모든 인터넷 서점의 책을 사고 모두 리뷰글을 남겼습니다. 운 좋게 그 책이 북콘서트에 당첨이 되어서 서울에서 그녀를 직접 만나고 왔고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한 번만 만나고 그러지 않아요. 김수영 씨가 직접 여는 워크숍 프로그램에도 당첨이 되어서 1대1로 그녀와 멘토링을 받기도 했습니다. 꿈을 2배로 이룬 거죠. 사실 그녀와의 만남이 제 인생을 한 번에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김수영 씨를 만나고 난 이후에도 저는 그저 박사형이었거든요. 그치만 이때 값진 경험은 되게 조그만 불씨가 되었고 어떤 일을 도전하기가 무지 떨리지만 그것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꿈은 없구나 하는 생각을 제게 심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PT 도서는 주로 김수영이 성공한 일에 대해 보여주는데요. 그와는 조금 달리 꿈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이야 자파점의 기적이라는 책은 과거의 사람들이 자파점의 고민 편지 우체통에 각자의 고민을 쓰면 30년간 비어있던 그곳에 침입한 도둑 3인방이 그 답장을 해주는 내용인데요. 가수라는 꿈을 향해 계속 달릴 것인지 가업인 생선가게를 이을 것인지 고민하는 생선가게 뮤지션이 편지를 보내는가 하면 매일 아무런 발전도 없이 똑같은 일만 하는 회사 일과 자신과 더 잘 맞고 수당도 더 많은 클럽 호스테스 일 사이에서 고민하는 길 잃은 강아지 등의 평범해 보이지만 누구보다 특별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책은 진정한 꿈을 찾게 됨으로써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결국엔 꿈을 선택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불과 한 달 전에 각자가 이룰 것들을 이렇게 한 가지씩 써보았는데요. 피플인사이드 백지현 씨 만나기가 꿈이었던 서영이는 백지현 씨에게 트위터를 전송하였고 해외 봉사하기가 꿈이었던 신영이는 국내의 버스 관심자 신청을 하였고 일본어 마스터하기가 꿈이었던 슬기는 일본어 책을 사서 공부하기 시작하였고 마지막으로 외국인 친구 사귀기가 목표였던 저는 우연히 만나게 된 체코인 여성 2분과 친구가 되어 연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듯 저희들의 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렇게 다시 꿈을 쓰고 이뤄가는 과정 중에 저희는 강신주의 김수영을 위하여라는 책과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2번째 발표를 마친 후 우연히 서점에서 이 책을 보았는데요.
김수영 언니에 관한 책인 줄 알고 집어들었더니 알고 보니 시인 김수영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사실 너무 어려워서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았지만 그 내용의 절반 정도밖에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는 저희 4명 모두에 와닿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구절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김수영은 가슴에 어떤 이상을 품고 살았던 것일까? 대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김수영은 시인이 되려고 했고 시인으로 살고자 했다. 그렇다면 시인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꿈을 이뤄가는 과정에 놓여있는 저희는 이 책을 읽고 더 정확히는 이 구절을 보면서 저희들의 꿈에 담을 내용과 의미에 대해 고민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막연하게 그저 해보고 싶어 하는 꿈이 아닌 왜 내가 이 꿈을 이루고 싶은 건지, 내 꿈에 어떤 내용으로 채울 것인지, 그리고 저희들의 사소한 꿈들이 나비효과처럼 불러일으킬 영향들까지도 깊게 생각해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의 삶, 나만의 감성, 나만의 욕망을 되찾되 이것이 타고난 순수한 품성에서 비롯하여 저희들의 소박한 꿈들과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사회로 확대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김수영 시인이 시업 침을 뱉어라라는 책에서 시는 문화를 염두에 두지 않고 민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인류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것은 문화와 민족과 인류에 공헌하고 평화에 공헌한다 라고 했듯이 말입니다. 저희들의 발표가 영상으로 제작되어 유튜브에 탑재된다고 들었는데요. 저희들을 통해 모든 이들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꿈을 가지기를, 그 다음에는 자신만의 소중한 꿈에 담을 내용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시인 김수영처럼 문화와 민족과 인류의 평화에 공헌하지는 못하더라도 꿈이 없거나 꿈의 의미를 못 찾고 있는 친구들이 아주 사소하게나마 꿈을 갖게 된다면, 더 나아가서는 꿈의 건강한 내용을 담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